검찰 출신들이 각 정부 요직에 그 등용되는 그 인사를 네. 검찰에서 과연 반기고 있느냐? 검찰 내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지난번에 내부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 검찰 내부에서도 오히려 이런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그 인사로 인해서 어떤 검찰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게 굉장히 훼손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사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변원 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변.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언. 예, 헤럴드 경제 자연길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요거 검찰이 아니라 경찰. 이 경찰 얘기는 저희가 잘 안 다루는데, 그렇죠. 예, 잘 안 다루는데 이게 지난주에 워낙 좀 빅뉴스 오늘까지 빅뉴스가 있으니까 네. 요거 짧게 해보죠. 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요거를 두고 경찰청하고 행안부 설명이 좀 엇갈려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진실은 뭐니 뭐 요 얘기 있었는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좌 기자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 요거는 명확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국기문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 의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제가 지금 경찰 취재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오늘 그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그 경찰 쇄신 방안 뭐 이런 거 오전 11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 방안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뭐 단순 실수냐 아니면 이렇게 뭐 약간 일종의 항명이냐 이런 성격을 놓고 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약간 뭐 그 경찰 뭐 기강을 좀 잡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한 달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할 때 기자들 물어봤어요. 네. 아, 뭐 물러나실 건 경찰청장 임기했다. 아가 뭐 한 달 남았는데 안 비슷하구나. 죄송합니다. 네. 한 달 남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 속보가 나왔네요. 네.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임명하고 뭐 하는데 혼란이 없으려면 한 달 전에 임명을 해야 되니까 어제도 새로운 사람 뭐 인사 검증 절차 뭐 거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보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남았으니까 그대 끝나고야 다음에 총장을 구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하는 자체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대통령 결재 전에 왜 치안감 인사를 경찰이 발표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삼으시는데 사실 그 몇 주 전에 치안정감 인사할 때도 그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었다는 거고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치안정감은 한 6명? 그러니까 고검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또 청취자들은 다 검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안감은 이제 검사장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검찰은 사실 항명을 하고 그냥 이프로스에 글 쓰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 되는데 경찰분들은 사실 그 뒤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항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을 쓴 건 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치면 탄력적 근로시간 관련해서 발표한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은 그거 정부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국기문란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과도한 표현이고 대통령께서 저는 그 기자들이랑 질의응답하는 거 되게 형식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데 언어는 조금 더 정제돼서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또 있어요. 검찰. 네. 뭐 검찰 인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고 뭐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좌 기자 예, 총장을 임명하고 예, 총장을 먼저 임명하고 예, 총장의 의견을 협의해서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 사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법에 있는 건데 예,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 대행인 차장 예. 이원석 차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네. 한 거는 조금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야당 쪽에서는 하던데 이건 네. 어때요? 뭐 그래도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검찰청법에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는 이제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설명은 이원석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 직무 대행자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없는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다음에 이제 총장이 인선이 완료가 되면 그 후임 총장은 자신의 참모진을 임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다 짜놨으니까. 예, 지금. 이미 임명된 참모진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검찰총장은 굉장히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은 책임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인선을 해놓지 않은 인선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 사유는 그 이원석 대검차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그 소위 그 검수완박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검찰청법 개정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9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그 수사 실무진을 꾸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이제 주요 수사를 빨리 진행하겠다. 이게 실질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요거 물어보니까 네. 이거에 출근길에 물어보니까 답이 아마 제가 정확한 어딩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법무부에 현안이 많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게 뭐 비슷한 그게 아마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예. 그 부분인 예. 거예요? 이제 9월에는 이제 검찰 이제 수사 범위가 이제 좁혀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실무진을 짜놔야 된다. 총장 인사를 하고 나서 실무진을 짜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9월까지 시간이 너무 없다. 이 논리가 되겠죠.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조차 구성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냐. 그리고 꼭 한동훈 장관만 탓할 게 아닌 게 대통령께서는 경찰청장 임기 한 달 앞두고 이렇게 뭐 제때 임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검증이랑 뭐 이런 것도 다 고민하고 계시는데 유독 검찰 최고 전문자께서 이렇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조차 안 하고 있으면 국기문란 아니냐.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본인이 지금 제일 전문가인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법에 있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추천위가요 나름대로 좀 독립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름대로 돌립적인 건 무슨 또 얘기냐면 작년 추천위에서도 소위 이성윤 고검장은 3등 안에 못 들었었어요. 아 작년에?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내정해놓고 지금 추천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점이 되면. 그러면 그 저기 추천위가 근데 시점을 따져봤을 때 지금 공백 상태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기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한 달 정도 공백이 아니, 이어졌는데 총장 공백기는 예, 그런데 총장- 추천위 예. 공백기는 되게 이게 긴 거죠. 추천위조차 구성 안 하는 건.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문제는 네. 그 이제 그 기간이 기냐 짧으냐 그거보다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총장 인선 전에 네. 이제 주요 보직을 다 짜놓는 게 우선 이게 문제 소지가 있고 지금 그 법무부나 어떤 그 대통령의 스탠스를 보면 문제가 지금 검찰총장이 직행해서 대통령이 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징을 감안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런 좀 특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좀 가능할 것 근데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관이 일을 안 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라도 해야 돼요. 근데 민정수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약간 독주 체제인 거죠. 이게 저는 약간 법률비서관 주진우 비서관인데 기수도 더 아래고 아무래도 좀 비서관급이고 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검찰 인사가 잘 됐냐 뭐 비교적 잘 됐다고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난번 인사는 조금 특수부 약진이었는데 이번엔 건 아니다. 지난주에 나온 인사는 이제 비교적 균형 감각 있게 했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저도 이제 몰랐는데 기자분이 막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난달에 제주지검장 임명한 사람이 한 달 만에 부산지검장 갔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지난달 인사를 그럼 너무 졸속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미스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사실 이 그 검사장 고검장 한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3개 중에 하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힘 있는 검찰총장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 출마한 다음에 그 다음 총장을 하는 게 더 힘 있는 총장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은 한동훈 장관 다음 총선 출마해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2년 후에 네. 총장 하는 게 훨씬 더 인사권도 벌써 한번 날린 거니까 지금보다는 다음에 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아니 관직이 다음에 어딨어? 특수통들은- 시켜주면 지금 하든지 아니면 이게 끝이지. 그
법원에 네. 판사들 중에서 네. 대법관 하기 싫은 판사가 아무도 없거든요. 없어요. 검사 중에서도 아마 검찰총장 시켜준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은 네. 정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저요 예. 하지. 그래서 아무리 무슨 지금 인사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당연히 그 검찰총장은 현직 이게 검사가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외부 인사들이 몇 명 이게 외부 인사가 이제 고사한 사례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직 검사들 중에서 총장을 마다하고 있다. 이거는 출처가 좀 불분명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지금 검찰 출신들이 각 정부 요직에 등용되는 그 인사를 네. 검찰에서 과연 반기고 있느냐? 검찰 내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지난번에 내부 한번 말씀하셨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오히려 이런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그 인사로 인해서 어떤 검찰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게 굉장히 훼손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특수통 아닌 검찰총장으로 한번 이제 분위기 반전. 그래서 요즘 이제 노정현 고검장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도 같더라고요. 여성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을 좀 부여하고 특수통도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학연도 없고 같이 근무를 했었죠. 같이 근무를 저는 했었지만 좀 예측을 좀 달리하고 싶은 게요. 지금 재밌다. 그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특히 지난번에 검수완박법 통과되면서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검찰이 굉장히 좀 이번 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많이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조직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좀 이렇게 사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는 이두봉 지검장이라든가 노정현 고검장이라든가 이쪽을 고검장으로 앉히게 되면 총장으로 앉히게 되면 측근 인사를 한다는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좀 탕평 인사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은 오히려 그런 좀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인사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그 여한섭 고검장을 굉장히 특수수사 잘하는 검사예요. 근데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법무연수원장은 이제 그 일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때 친정부 성향을 보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걸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잠깐 가 있어라. 그러니까 총장 인사를 하게 되면 연쇄 이동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서 고검장 한 명이 총장이 되면 그 고검장을 또 검사장이 메꾸고 검사장 비기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차장을 올려야 되고 이런 연쇄 이동을 막기 위해서 법무연서장을 한 명 이렇게 고검장 자리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원포인트 인사를 좀 감안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현직에서 검찰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런 것을 이제 제외하다 보면 여한석 고검장이나 김은곤 고검장 이런 사람들이 비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천위부터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시죠. 네. 이제 언젠간 되겠지 곧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인사 다 끝났으니까. 네. 자, 요거 쌍방울 저희가 속옷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쌍방울 본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상한 자금을 포착됐다. 그래가지고 강제 수사 착수했는데 조 기자, 이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이게 수원지검에서 수사 강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요. 수원지검에서요? 근데 수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지금 계속 해온 사안이 뭐가 있냐면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변호사비를 어딘가에서 좀 대신 내줬다. 근데 그 대신 내줬다는 업체로 좀 지목된 게 쌍방울이었거든요. 전환사채 나오고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한 5명 정도에 나눠줬는데, 이 5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주식 인수할 권리를 바로 행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쌍방울 관계사가 이스타항공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 맞습니다. 했다가 이제 안 됐어요. 결국은 인수는 안 됐는데, 인수하겠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자
그 주가가 엄청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주식 인수권을 행사하면서 네. 시세 차익을 뭐 수십억 원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의 출처를 좀 캐는 게 뭐 1차적인 것 같고요. 이 사건하고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연결점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쌍방울 본사 제가 알기로는 저기 동대문인가 어디 있거든요. 서울에. 근데 관할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랑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기 전에? 뭐 수사 부서가 동일하지는 네. 않은데요. 네. 예. 지검 자체는 예. 수원지검. 예, 그 관할청은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이 이제 옛날 그 브랜드만 있지 이제 주인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그 회사 지금 현대 쌍방울에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캠프에 가담했던 변호사가 뭐 사회이사를 했다든가 뭐 이제 연관성 그래서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지금 전환사채랑 뭐 변호사비 대납까지 이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가성이냐까지 이어지려면 너무 고리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쌍방울의 이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의혹도 있고 수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대납 의혹까지는 아직은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저희 법인도 한 300만 원 받았는데 그거 대납해 줬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게 전환사채 한 주도 가격도 아닌데 그건.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뭐 두 분 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변호사비 요거는 대납 의혹. 쌍방울이 뭐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의원과의 연관성이 조금 아직은 옅지 않냐 본인과는 이런 정도의 거죠. 어쨌든 수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가지쳐서 여기까지 온 거는 거 맞는 거잖아요. 수원지검이 압수수색했으니까. 네, 뭐 쌍방울 자체 이게 문제보다. 정확하게는 그 FIU라고 네. 이게 그 금융정보원. 예,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수상한 자금 흐름이 그 보이면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SBS가 최근에 요 얘기를 SBS가 단독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 FC 후원금 관련 두산건설 어저께 또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예. 자 기자. 어제 보도된 거 의혹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에 네. 성남 FC가 두산건설로부터 그 이제 협찬을 받았거든요. 수십억 원의 그 협찬을 받았는데 후원금. 예. 근데 이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제 처벌이 어렵습니다. 후원금 줄 수도 예. 있으니까 예, 기업이 예. 뭐. 근데 만약에 이게 그 후원금 성격이 네. 특정 사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SBS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 이제 그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대가로 이걸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그 공문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보면 이렇게 미르재단, K스포츠 뭐 이런데 후원금을 낸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냈거든요. 한 10대 그룹은 다 냈어요. 다 냈죠. 근데 그 10대 그룹이 다 처벌되지 않았거든요. 돈을 낸 게 그 자체가 뭐 그 범죄는 아니니까요. 기업이 뭐 재단에 돈 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딱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롯데하고 삼성만 기소되고 처벌이 됐습니다. 여기는 무슨 차이냐면 현안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승계. 예, 저기 삼성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승계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었고 롯데는 그 면세점 인허가권을 이제 연장해준다.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청탁 정황이 드러났기 대가성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을 면담할 때 대통령 말씀 자료라는 게 아주 큰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낸 그 공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대통령 말씀 자료와 비슷하게 어떤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에 두산건설에 공부를 못하는 거죠? 성남시가 두산건설을 보낸 거예요? 두산이 보내는 거죠. 두산이? 네. 그럼 인허가 문제 요 병원 부지를 네. 그 사실 그 분당 쪽 톨게이트 지나가다 보면 네. 두산 본사 기가 막히게 크게 진 거 거기만 하는 거죠. 건물이 잘 지긴 했더라. 그렇죠. 거기 원래 병원 존지인데 그거를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서 4억 올릴 수 있게 해주면 성남 FC다 후원금 내주겠다. 요 공문 있었다. 저도 이거를 좀 취재를 좀 예전에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봤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 두산건설이 경찰 수사를 할 때 처음엔 경찰도 이걸 기소 의견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불기소 의견으로 좀 부자연스럽게 바뀐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자 진술도 갑자기 좀 부자연스럽게 바뀐 정황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그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 수사를 못하게 좀 무마해서 네.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고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에 이제 본사가 있거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성남 FC를 후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르 K랑 조금 다른 거, 미르 같은 경우 이제 거기서는 실소유자가 최순실이다 이렇게 된 건데 성남 FC 실제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실소유자가 최순실이라고 미래자는 K잖아요. 그런 그럼 뭐 얘기 처음엔 사건 나올 네. 때 그럼 뭐 세간의 얘기는 네, 있었는데 어쨌든 판결문 자체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뭐. 그러니까 제 말은 성남 FC는 저기 시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시거죠. 그러니까 시의 이익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뭔가 뭐 횡령배임 이런 쪽으로 이제 가져가기가 좀 쉽지가 않고 뭐 직권 남용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좀 봐야 될 이게-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성남 FC에서 직원들이 후원금을 유치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네, 뭐 10에서 20% 준다고. 그 인센티브가 혹시 뭐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뭐 세간의 의혹이죠. 근데 돈의 아직까지 흐름? 거기까지 이제 좀 봐야 만약에 이제 이재명 의원과의 직접적인 뭔가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냐 없냐가 보이겠죠. 뭐. 근데 제3자 뇌물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성남 FC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문제하고 무관하게 대가성만 입증이 되면 그 공직자가 현직일 때 제3자에게 뭐 그 이득을 줬을 때도 이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남 FC의 뭐 어떤 뭐 소유 관계 이거 지배 관계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 거여서 이게 완전 독립된 재단인 경우랑 좀 달라가지고 이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들여다볼 가치와 수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걸 기업들이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축구단을 후원하면 네. 여기 선수들 유니폼에 다 쓰잖아요. 그 뭐 제품 덕지덕지 써 있어요, 막 그냥. 세탁기 이름 들어갔고. 근데 여기 두산건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이 성남 유니폼에는 뭐가 있었냐면 네. 그 이재명 시장이 그 빚 한감을 해주는 그 정책 주빌리은행. 주빌리은행이라고 네. 그 정책 홍보 스폰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두산건설은 아무런 홍보 효과도 누리지 못하면서 돈만 한 60억 원 갖다 준 거죠. 유니폼에 근데 유니폼 스폰서인데 구장이나 유니폼에 두산건설 이름이 없었다. 그렇죠. 오히려 안 좀 붙여 있었다. 숨기고 싶어했죠. 두산건설은. 예. 주빌리 은행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 요것도 뭔가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포인트가 하나 되긴 되겠네요. 짧게 요거만 볼까요? 이거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여론조사도 있어요? 네. 이재명 의원 검경 수사에 대해서 누가 소개해 주실까? 그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60명을 대상으로 물은 건데요. 자세한 건 아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문항이랑 오차 범위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이제 물어본 건데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가 52.7%, 정치 보복은 41.2%, 뭐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한 10% 차이 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법카 논란이라든가 이제 네. 혐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근데 세간에서는 모든 분들이 모든 혐의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사에 따라서 좀 달리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까지는 이래야 돼. 알겠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때 반반으로 거의 나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수사는 적폐청산이다 44.4, 정치보복이다 43.8. 이건 뭐 거의 뭐 동일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론 주착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자연길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